분양받으면은 그래도 분양가 이하로 떨어지진 않겠죠? 이런 식으로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죠. 지금 분양가는 거의 지금 거품낀 매매 시대에 80~90% 정도는 나오는 거고, 그 상황에서 가격이 폭락해버리면, 예전에 리먼 때도 거의 뭐 강남 아파트 50% 폭락한 데도 많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임금보다 오히려 분양 아파트가 입주시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점은 주의하셔야 되죠. 그렇다면 분양가가 앞으로 왜 떨어질 수밖에 없냐, 이런 내용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됐죠. 언제 시행됐어요? 7월에 서울 경기 322개 동이 시행이 됐다. 그런데 제가 지금 분상제 적용 안 하는데 분상제 적용한 것처럼 홍보할 수도 있고, 혹은 분상제 적용되는 줄 알고 분양 받으셨다가 비싸게 받으실 수도 있어서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제 등판 집값 정말 떨어질까요? 항상 물음표죠. 해결책 될까? 항상 물음표죠. 그리고 이제 전매 금지까지 나왔다. 전매 제한이 9월 22일부터. 그러면서 뭐 희비 교차하는 부동산 시장,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내용 봅시다. 일단 분양가 상한제 인제 시행되기 시작했죠.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어디예요? 투기 과열 지구 중에서도 일부 지역이다. 일부 지역은 대부분 서울, 경기에 몰려있죠. 그러니까 투기 과열 지구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 대구라든가 혹은 이번에 뭐 지정된 대전, 세종 이런 데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의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세종 같은 경우는 뭐 30년 넘는 재건축 이런 거 없으니까 공공택지에 지어져서 대부분 분상제에 적용되겠지만, 서울, 경기 외 지역은 일단 분상제 적용 안 된다. 요거 기본으로 알고 계시고요. 첫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더 로또 됐다는 거는 분상제 아파트 사면 무조건 로또다, 무조건 오른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지만, 로또는 보통 꽝이죠. 더 로또 됐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정확한 표현은 더 싸졌다, 이 소리죠. 그래서 벽산 빌라 조합 허그 적용 가격 2,730만원보다 더 저렴하게 2,569만원에 분양이 되더라. 자, 그렇다면은 얼마 전에 둔촌주공 아파트의 경우 최근 얘기가 많았죠. 허그 분양가가 2,970만원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뭐 분상제 적용하면은 자체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3,500만원이 나올 것이니까 분상제를 적용받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아예 밀어버렸죠. 조합장 고소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인근 사례를 봤을 때 저렴해지더라. 그렇다면 과연 2,97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비싸게 받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분상제 적용돼도 허그 고분양가 단지보다 비싸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 단지를 분양받아라, 이런 심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소리였는데, 사실상 분상제 적용돼서 더 비싸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도 이제 분양 준비 중인 재건축 단지들 분양가 인하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미루고 미루니까 시간만 늦어지고 분양가는 더 저렴해지더라. 벽산빌라 재건축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다? 분상제 피하려고 분양보증 알아봤는데 평당 2,730만원으로 통보받아서 연기했다. 둔촌주공이랑 비슷한 상황이죠. 그런데 적용받으니까 더 떨어졌다. 망한 거죠. 너무 싸다고 분양 밀었는데 더 싸지는 거죠. 둔촌주공도 똑같이 될 것이다. 거기다가 뭐 더 낮춰라. 감정원에서 분상제 아파트 7곳 퇴짜 났다고 그랬죠. 이렇게 7곳이 있는데 서초, 강동, 양천 다 이렇죠. 대부분 요 핵심 지역들이 다 강동, 강남 4구, 아니면은 양천구 같은 경우는 목동이 있죠. 강서구 같은 경우는 마곡지구가 있죠. 은평구 같은 경우는 조금 외곽지긴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이 알짜 단지라고 홍보하겠죠. 그런 데들이 어떻다? 지금 재평가 받고 퇴짜 놓고서 더 저렴하게 해라, 땅값 더 낮춰서 내놔라. 감정평가 결과 같은 경우는 감정을 조작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감정 비싸게 내주는 사람 통해서 이야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평당 만원씩만 하더라도 만평 정도 부지면은 1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막 1,200만원씩 차이 낼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제동 거는 거죠. 비싸진다, 그만큼 분양가가. 그러니까 적용해서 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너무 후하게 받지 말아라.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함이죠. 자, 그래서 고분양가 규제, 분상제 적용 안 된다고 비싸게 막 되느냐?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있더라. 어떻게 변경됐어요 지금? 서울, 경기 전지역, 인천 전지역 일부 제외예요. 그 다음에 해수동, 대전, 대구 수성구 중구, 광주, 광산구 남구 서구, 세종, 충북 청주, 거의 6.17 때 새로 지정된 규제 지역들은 대부분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무슨 짓 하려고 그래요? 이제 분양가 뭐 통제한다고 그래서 발코니 확장비를 1억대, 발코니 한 2~3천이면 되죠. 예를 들어서 5억에 분양하고 싶은데 분양가 규제 때문에 4억 3천밖에 못한다. 그러면 여기 발코니에 플러스 3천에서 발코니 이렇게 되는 건데, 플러스 1억 해서 5억 3천을 이렇게 똑같이 맞추겠다, 이런 꼼수를 쓰는 거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사기라는 거죠. 확장비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그래요? 분상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분양제 미적용 단지죠. 또 다른 데도 확장비 5천만원 요구했는데 여기도 똑같이 분양제 때문에 분양가를 올릴 수 없으니 확장비로 수익 남겨야 한다. 건설사가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뭐예요? 적용 대상이 아니죠. 왜 이렇게 사기들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적용 아파트인지 아닌지. 그러면서 국토부 발표한 발코니 확장비 산정 기준에 따르면 분상제 적용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비에 주방, 붙박이 가구를 포함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것들 포함해서 비싸진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유도하겠죠. 그러니까 발코니 확장비 과도하게 비싸게 받는다고 하면은 제보를 넣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전까지 분양가가 높았던 이유. 분상제 적용 안 되는 데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분양가가 높았던 이유는 뭐예요? 분양하는 단지가 여기에 있으면 이 인근에 아파트 단지들을 한 채에서 두 채 정도씩 매입해서 개인 법인 같은 걸 통해서 건설사가 한두 채씩 매입한다. 그래서 총 한 5채 가지고 시세를 1억 올렸다고 칩시다. 원래 8억이었는데 다 9억으로 인근 시세를. 그렇다면은 2000세대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5채 1억 더 비싸게 샀으니까 5억 정도 손해본 것 같은데 8억에 분양할걸? 9억에 분양할 수 있더라. 인근이 9억이니까 시세 맞춰서 9억에 했다고 우기면 되겠죠. 그러면은 2천억이 이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다 분양한 다음에 한 5천씩만 낮춰서 팔아도 한 2억 5천 정도는 회수가 가능하다. 이런 꼼수 써서 분양가 띄우기가 들어가죠. 분양가가 뭐 특별히 뭐 고분양가 관리 지역 이런 데가 아니라면은 분양가 높이기 위해서 저런 짓을 불사한다. 제가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었던 곳이 대전 도안신도시고, 예를 들어 2월에 분양이 있으면 인근 아파트가 갑자기 이렇게 오르다가 2월에 딱 상승세 멈추고 뭐 3월에 조금 떨어진다든가 이런 형식이 나왔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이렇게 한두 채씩 사는 거를 어떻게 했어요? 뭘로 했어요? 뭐 지금 제가 예시를 8, 9억으로 들었는데 보통 이런 지역은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4, 5억 정도 하는 거 뭐 4억을 5억 정도로 띄우고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렇다면 법인이 공제 6억 원을 이용해서 1인 법인 만들어가지고 매입을 했더라. 근데 지금은 문제가 커지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법인 규제가 일단 취득세부터 12% 들어가고, 종부세 같은 경우 한 채일 경우 3.2%고 두 채 이상일 경우는 6% 들어가죠. 뭐 종부세 영향은 크지 않겠죠. 빨리 사다가 빨리 팔아버릴 거니까. 띄우고 나서 양도세도 여러가지 이런 법인들에 대한 제재가 강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분양가 띄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더라. 이제 개인으로 매입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뭐 직원 시켜서 하더라도 본인이 다주택자 되는데 함부로 하겠냐 이런 거죠. 예전에도 어떻게 됐어요? 딱 비싸다라는 느낌, 지금 막 9억 원 이상도 싸다라는 느낌을 어느 순간 받기 시작하면서 청약 경쟁률이 높아졌지만 이미 지금 매수 심리 꺾였죠. 거래량 줄고 있죠. 청약 경쟁률 줄어들고 있죠. 작년에 매수 심리 꺾였을 때 어떤 형식이 일어났냐? 9억 이상이니까 경쟁률 뚝 떨어졌다. 9억 이상에서는 어떤 제재가 있었죠? 중도금 대출 보증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 바로 경쟁률 뚝 떨어져 버리더라. 가점 18점도 당첨되더라. 매수심리 꺾이면 끝이에요. 근데 지금 매수심리 꺾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분상제 로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청약 경쟁률 순간적으로 떴다가 순간적으로 가라앉는다. 근데 문제는 매수심리가 그 전에 잡혔죠. 그래서 원래는 분상제를 기준으로 안팎으로 급격히 늘어났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데 이때가 이렇게까지 올라가 버려서 매수심리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 빨리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겠더라. 청약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럴 때 막 미분양 쏟아지고 그러죠. 분상제 시행됐다고 해서 미분양이 안 났나요? 과거 사례를 보면은 충분히 미분양은 났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최근에도 고가 분양했다가 미분양 나니까 할인 분양 들어간다. 너무 고가 들어간 거는 기다리세요. 나중에 할인 분양해서 사면 된다. 미분양 안 날 것 같은 동네다. 그런 데는 이미 분상제나 고분양가 규제가 들어갔고, 그러니까 뭐 지방 아파트 지금 청약 받아라, 전매 가능하다, 미친 소리예요. 자, 전매 제한 피해에서 경쟁률 높아졌다. 그럼 전매 제한 들어갔으니까 경쟁률 낮아지겠죠. 막차 타자, 청약 불패 이런 거 했죠. 근데 언제부터 들어갔어요? 9월 22일에 전매 제한 들어가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분양이 흥행하기 힘들겠죠. 이야기했지만 가점 낮아지고 청약 경쟁률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분양권도 안 산다. 그런데 막차 타자 저런 여론을 형성하니까 분양을 급하게 받은 거죠. 사실상 분양권 거래 뭐 전매 제한 전에 뭐 사재기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호도하는데 사실상 문제는 뭐였어요? 부동산 시장 자체가 5월까지 침체기였다. 6월부터 살아났었죠. 8월 어때요? 8월 이게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710 이후 매수 심리가 급감했더라. 그러니까 가장 매수 심리 늘어났을 때를 마치 전매 제한이라는 제도의 문제점인 것처럼 기사를 내고 있더라. 하지만 전매 제한 시도되면은 분양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청약 경쟁률 떨어지고 가점 떨어지는데, 그렇다면은 미분양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비쌀수록 더 하겠죠. 그렇다면은 미분양이 남아있으면 계속 손해죠. 그러니까 분양을 완판시키기 위해서라도 가격을 앞으로 낮출 수밖에 없더라. 이런 상황이죠. 결론 어떻게 됐어요?
분양가가 집값 끌어올리고 집값이 또 분양가 끌어올리고 분양가가 다시 집값 끌어올리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돌고 있었다. 언제 이후? 분상제 해지 이후인 15년부터. 보면 나오죠. 분상제가 자율화 났을 때 이렇게 됐다가 분상제가 적용됐을 때 이렇게 됐다가 자율화하니까 다시 올라갔다. 다시 적용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는 뻔한 거죠. 요거는 뭐 과거 데이터니까 19에서 요거 20 이렇게 되겠죠. 분상제 적용 시작됐죠. 7월에. 그 다음에 6월에 617 시행하면서 고분양가 관리지역 엄청나게 늘렸죠. 세 번째로 9월 22일에 부동산 투기의 가장 온상인 분양권 투기를 막았다. 전매 제한을 막았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시장은 과거보다 훨씬 더 침체된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거품이 많이 낀 지역이거나 혹은 분양가가 인근시세 못지않거나 인근시세보다 비싸게 나오는 지역 같은 경우는 분양받아도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요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